KD 스틸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6.9%가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39%가 증가했습니다.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이 더 높게 상승했다는 그런 부재를 달아봤습니다. 그리고 우측의 2022년도 한국의 무역수지 내역을 당분간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.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수입이 더 많으면은 무역 적자니까 요것이 이 수출 가격 인상보다 수입 원재재 가격이 더 크게 상승을 했다. 이것의 상징적인 비율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472억 불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6.9% 정도 되는데, 일반적으로 이 상태 된다면은 영업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아마 이렇게 스루픈율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. 근데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6.9% 정도 하락하는 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거보다는 좀 영업 손실이 영업이익률 내려가는 게 좀 적게 더 내려가야 되겠죠. 아니면 또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9천억 원대로서 26.9%가 증가했는데요. 재고자산이 오래간만에 감소한 그런 경우를 봅니다. 그리고 매출 원가가 27.7%로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습니다. 매출 총이익이 21.7% 증가했고요. 판매관리비가 29.5% 더 크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9.4%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는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 분석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.9%로 매출 증가율보다 더 낮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거죠.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도 3.5%나 감소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스루풋이 29.9% 거의 30%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0.6%가 상승했습니다. 마진율이 0.6%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운영비용은 25% 증가했고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2,800억 원대로서 39% 증가했고요.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한 54억 원 더 영업이익이 들어갑니다. 이것은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더 났을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판매를 더 했다가는 재고가 감소하는 거니까 스루풋 회계는 이 상식에 맞는 그런 손익계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매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이 더 높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일단 이 손익 계산서에서 1차 추론을 하고서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54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많게 나오는 원인입니다.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차이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비성분 내역에 와서 회사는 비성분 내역에 일본 CSM 가격만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 수 없이 역산으로 풀이를 해낸 거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명성 검증하는데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. 제가 역으로 맞췄기 때문에.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24% 증가했는데요.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비중은 1.2%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가공 비율이. 그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.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.
그래서 1차 추론하고 거의 마찬가지 추론을 이 비성문 쪽에서도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백데이터를 보면 회사가 그 제시한 게 마침 그 이 매입 비중을 표현해 가지고 가중평균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. 9.6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원재료는. 물론 이게 자재가 다 이런 것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핵심적인 거로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19%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1, 2차 추론이 입증이 되는 거죠. 이거에 의해서 원가도 상승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됐어도 그거보다 더 큰 영업 아니 그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가 있는데 1, 2단계는 의미가 없어졌고요. 현금 흐름표나마 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현금 흐름표도 없어요. 이걸 봐가지고는 회사가 무슨 뭐 그렇게 숨길 게 많은 건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. 그래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. 운영비용 중에서 그 인건비가 68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.7%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인당 평균 임금도 4.7%그 인상이 아니 저 4.7% 평균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. 직원 수는 49명이 그 감소를 했고요. 연간 평균 임금은 한 7,7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전력 수도비가 24.4%나 크게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운반 하역비가 83.2%로 크게 이 또한 그 상승을 했습니다. 이것은 내수 판매도 있지만은 그 수출에 의한 수출 그 운송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집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WCAI 회전율이 그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상승을 했으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. 그걸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인하,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의 상대적 하락이면은 그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라. 이런 것이 이제 그 당면한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. 패스가 됐죠. 그리고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작년도 3분기에 50%가 잘못하면 넘을 뻔했습니다.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선인데 요걸 조금 좀 또 한 3%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원가회계 손익 개념으로 그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요거를 단품 납품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한 357만 원의 견적을 내면은 한 34만 4천 원 이익을 내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요 실적은 아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실적 그대로고요. 요거는 이제 예상이 이제 그 연말까지의 매출액 예상인데 그 계약이 그 350만 원으로 됐다 하면은 계약보다는 못하지만은 24만 1189원의 영업이익은 난다. 그런데 그 당초보다 영업이익이 그 기대치 이하니까 매출을 9%까지만 좀 성공을 시켜봐라.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재고가 10% 감소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381만 5천 원이 되고 총 제조 비용이 그래서 뭐 이렇게 34만 8,300원이 이익이 나게로 돼 있는데 재고만 줄여 가지고 그 재고를 이 감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.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의 정신으로는 재고의 증감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재고를 감소했을 때도 그 계약했을 때 당시의 매출 재료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죠.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로 그 관점으로 해보면은 이 360원만 한 금액이 그 단가로 제시가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.
그러면은 이거 싸네.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죠. 어,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은 가격이죠. 같은 가격인데, 그래도 23만 6,241원이 남는다 이게요.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익을 내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25%를 착tak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매출이 한 371만 4천원 꼴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28만 6,655원 정도 나올 수 있겠다. 재고만 줄인다면은 역시 영업이익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영업이익이 504억 원, 504억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.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. 주가는 7,380원으로서 3,220원 떨어졌습니다. 미래가치도 제가 계산한 거로도 70% 정도 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KG 스틸 홀딩스가 39.99%, 캡터스 스페셜 시뮬레이션 제1호, 요것도 말하자면은 이 외국계 자본 투자회사 전문으로 M&A 전공으로 하는 그룹의 그런 기업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